이제 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몰은 모르면 화학 2를 계산할 수 없고 화학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모르면 반복해서라도 꼭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몰이 어려운 이유는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냥 화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단위라는 거. 우리가 실생활에서 안 쓰고 화학에서만 쓰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암기를 안 하고 그냥 헷갈려만 하니까 많이 힘든 건데 암기 꼭 하시고요. 화학에서 사용하는 단위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한테 뭐 미분, 적분 이런 걸 요구하지 않고요. 단순 비례식입니다. 몇 대 몇? 이 비례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맨날 예시로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계란이 한 개가 1g이에요. 그러면 계란 한 판은 도대체 몇 g일까요? 우리가 이건 기본적으로 말로 튀어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계란 한 판은 계란 몇 개? 30개고 거기다가 계란 한 개의 질량인 1g을 곱해서 우리가 30g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지금 앞으로 계산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이 계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원자량, 분자량, 몰. 화학에서만 사용하는 단위고요.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편하려고. 그 원자 하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원자 하나를 볼 수가 없어. 너무 작아서. 그럼 원자 하나의 질량은 또 너무 작아서 측정할 수가 없어. 그럼 화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얘네들을 다뤄야 되는데 하나씩 다루기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개를 묶어서 다룬다라는 거. 우리가 만약에 계란을 2판을 사야 되는데 60개 주세요 하지 않잖아요. 2판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이렇게 똑같이 어떤 묶음의 단위가 생겼다라는 거는 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몰, 처음에 나오는 몰은 화학에서 입자를 세는 묶음의 단위입니다. 얼마나 모여야 되냐면 요만큼이 모여야 돼요. 이만큼이 모여야지만 1묶음이라고 하고 그 1묶음을 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생활에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연필은 12개가 모여야 한 묶음이고요. 걔를 한 다스라고 불러요. 계란은 30개가 모여야 한 묶음이고 한 판이라고 불러요. 그럼 화학에서는 요만큼이 모여야 한 묶음이고 1몰이라고 부르고요. 다시 화학에서는 요만큼이 모여야 한 묶음이고 1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결국 몰은 묶음의 단위라는 거. 그럼 도대체 몰이 뭐를 나타내는 거냐? 부피냐, 질량이냐, 개수냐라고 했을 때 묶음은 개수의 단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아니 우리가 원자 하나 너무 작아서 1몰계로 다루기로 했어. 그럼 당연히 질량도 원자 하나의 질량을 다뤄야 될까요? 아니면 1몰계의 질량을 다뤄야 될까요? 당연히 1몰계의 질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계란 한 판의 질량 구하는 방법 했던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원자 1몰의 질량은 그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1몰이 몇 개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이니까 요만큼 곱해주면 1몰계의 질량 나오는 거죠. 똑같이 분자 1몰의 질량도 분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물질, 그 물질 1몰의 질량도 그 물질 한 개의 질량에다가 1몰계는 6.02 곱하기 10의 23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량이 뭐를 말하는지 많이 헷갈릴 거예요. 분자량, 원자량,
화학식량, 이것들은 다 질량이라는 거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오늘 암기는 두 가지를 하네. 몰은 묶음의 단위라는 거. 그리고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그 묶음, 일몰계의 질량이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저울 화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탄소 하나랑 수소 12개의 질량이 같아. 그럼 누가 더 무거운 거예요? 탄소가 몇 배? 12배. 그래서 질량비는 탄소가 12배 더 무거워요. 1대 12. 근데 제가 원자량비를 물어봤어. 원자량비. 그럼 수소의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지? 수소 한 개의 질량에다가 원자량이 1몰개니까 6.02 곱하기 10의 23 곱해주시고, 탄소 원자량은 탄소 한 개 질량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곱해주시면 결국에 이 값들은 같고 한 개 질량, 한 개 질량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몇 대면? 1대 12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이런 것들을 뭐 질량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정확한 개념부터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원자 한 개 질량에다가 1몰 개수인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원자 1몰 질량, 원자량이 나온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질문. 여기 있는 세 가지 원자량, 아보가드로 수, 원자 하나의 질량 중에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절대 변하지 않는 거. 한번 연필을 생각을 해보면 연필 한 다스가 12개인 거는 법칙이에요. 그냥 우리들끼리 약속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한 10년 후에 연필 한 다스를 13개로 바꾸고 싶어. 바뀔 수 있는 거야. 그거랑 똑같이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나중에 합의를 거쳐서 충분히 바뀔 수 있어. 그럼 얘는 아니야. 그러면 원자량과 원자 한 개의 질량 중에 절대 변하지 않는 거 뭘까? 원자 한 개의 질량이라는 거. 이 원자 하나의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아보가드로 수가 바뀌어. 그럼 당연히 이거 곱하기 이거. 원자량도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화학 1, 화학 2 내에서는 바뀌지 않지만 10년, 100년, 1000년이 있다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보가드로 수, 바뀔 수 있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건 이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자량 구하기. 당연한 건데 H2 이번에 제대로 그려볼게요. H와 H가 만났고 H2는 이렇게, CO2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분자량은 이 전체 질량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 전체 질량은 당연히 요 안에 들어있는 애들 질량 다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H2 분자량은 그 안에 들어있는 H 원자량에다가 H 원자량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 얘도 이 전체 질량은 이 안에 들어있는 애들 질량 다 더해주면 되는 거. H2 분자량은 H 원자량. 지금 원자량은 질량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H 원자량 그리고 O 원자량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 전체 질량, 얘 질량, CO2의 분자량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 질량, C 원자량에 O 원자량에 O 원자량을 더해주시면 된다. 근데 이 원자량이라는 개념은 항상 주어지잖아요.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고 우린 분자량만 구하면 돼요. H 원자량 여기 주어졌죠? 1 더하기 1, 2. 그 다음에 H2의 분자량은 1 더하기 1 더하기 16. CO2의 분자량은 12 더하기 16 더하기 16. 얘 18, 얘 44. 우리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18, 44 뭐 구한지 아셔야 되죠? 분자량이고요. 분자량은 1몰 질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자가 아닌 애들? 얘네들 똑같아요. NaCl 분자 아니잖아요. 아까 배웠죠? 얘는 Na와 Cl이 더해졌어. 각각의 원자량 여기 있고.
그럼 전체 질량이니까 각각의 질량 더해주시면 되죠. 23에다가 35.5 더하시면 58.5. 근데 다이아는 그냥 C만 있대. 물론 C가 되게 여러 개 있지만 몇 개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C라고 쓰거든요. 그럼 C의 원자량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12. 나트륨도 똑같아. 나트륨이 엄청 많이 있는데 몇 개인지 몰라서 우리가 나트륨이라고만 쓰기 때문에 원자량 그대로 2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쓰고 싶은 거는 가장 큰 개념이 화학식량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있고 원자량이 있는데 분자일 때는 분자량, 원자일 때는 원자량, 아무것도 아닐 때는 화학식량이라고 불러주면 되고요.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뭐냐? 걔네들 1몰의 질량이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몰,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라는 거.